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개수일간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탄식 아닌 탄식조로 역시나 맨 마지막이겠군요. 네. 근데 뭐 봄을 바로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이니까. 예전에는 거꾸로도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또 순서를 하다 보니까 개수일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가 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수일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십성으로 보면 반대죠, 그렇죠? 천간의 병화의 모습은 이제 정제가 되는 거고, 지지로는 이게 이제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각 일간의 또 자체 운동성이나 기운, 또 이렇게 지지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파악을 할 때, 개수는 수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되고, 근데 개수가 이제 오화를 보면, 이거 우리가 이제 12운성으로는 뭐라 그래요? 절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가 지지의 오화를 보는 게 비슷한데 뉘앙스가 여기는 완전히 절지니까 임수보다도 더 이렇게 절박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더 에너지를 투여를 해가지고 기운을 소모시키면서 취하려고 하는 속성 성향. 그러니까 5의 시공간 시기가 되면 개수는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명리고서에 보면 각각의 십성들의 속성을 뭐 가불은 곡직이다, 뭐 이렇게 병정은 염상이다, 무기는 가색이다, 그렇죠? 그리고 경신은 종혁이다, 이러면서 임계를 이렇게 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윤하. 그러니까 같은 수이지만 기본적인 그 속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체성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개수의 성질을 반영을 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거는 임수의 속성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뭔가 이렇게 흐르고 모이려고 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성향인 거죠. 둘 다 물이 이렇게 뭉치고 유동하고 흐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시냇물, 강물, 바닷물 이런 형상이니까. 근데 특히 임수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적신다라는 얘기예요. 스며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수일간이 재관을 보는 거하고 개수일간이 재관을 보는 거하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일간이, 특히 임수일간이 재관을 병정이나 무기토를 볼 때는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그거를 내가 감당하고 취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져요. 근데 개수일간은 젖어든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려고 하는, 그걸 이렇게 활용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음양간의 본질적인 성향 속성 차이에 기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개수가 병화를 보면 똑같죠. 쏠림이나 반응이나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들어요? 정제로 들죠. 그러니까
항상 재성을 양명지원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정제에 국한을 하는 거는 일간이 이렇게 그 몸과 같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몸을 아끼듯이 성실하고 합당하고 순리적이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 다 어때요? 다 정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은 너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정은 어때요? 내 것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 안발하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제를 본 모습인데 이렇게 개수가 보는 모습은 이걸 청간 구조에서 병화는 해잖아요. 병화가 이렇게 해가 드러났더니 떴더니 그 안개가 걷히더라. 그러니까 원래 원국에서도 개수가 병화를 보면 좋아합니다. 근데 병화는 개수를 보면 안 좋아해. 그래서 개수일간 남자가 병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좋아. 자기가 개수가 주체가 돼가지고 병화를 그렇게 해바라기 하면서 쓰니까. 근데 정작 그 남명의 정제로 놓여 있는 병화일간은 자꾸 후군차일이 돼가지고 병화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약해지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거는 성향 차이, 속성 차이가 있다. 수일간들이 임수든 개수든 병화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병화를.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정제의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수일간들이 뭔가 이렇게 식신하고 올해 그렇죠. 식신하고 다 임계수일간들이 뭘 봤어요? 천을기인을 봤잖아요, 그렇죠? 천을기인을 보고 정제를 내가 안정적인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이 안에 정관이 있으니까 정인도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 기반 조성을 하려고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려고 내가 내 힘을 역량을 쏟아가지고 부지런히 이렇게 토대를 닦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운이 올해의 을사년의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을사만 개수하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병호의 모습은 임수일간하고는 달리 천간은 정제의 모습인데 지지는 편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죠. 임수일간하고 반대인데 요는 항상 병오년에 숨어있는 인자가 뭐냐면 이 오중의 기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토. 기토가 이렇게 병정화의 생에 의지해가지고 기토가 굉장히 어때요? 왕한 상태로 놓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토의 모습이 정민년에는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신 기후로 해가지고 천간에 계속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중의 기토가 일간 개수한테는 이게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칠살이라는 얘기죠. 편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병오년이라고 하더라도 임수일간보다는 개수일간한테는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중 유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신일주 같은 경우 편제잖아요. 그렇죠? 응? 편제를 병화가 부지런히 이건 내 한 몸으로 있는 거니까 평생을 이 편제를 내가 역마성 재성을 취하려고 계속 활발하게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외연을 확장하고 그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요 신중의 임수는 이 신금한테 장생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생받으니까 병화는 이 신금한테 에너지를 쏟으면
이 신금은 에너지를 받아서 염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염으로 가는 게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란 임수가 결국은 어때요?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병신일주 여명들이 남자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사업한다라고 하면 사업자금 다 대주고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임수가 자라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면 어때요? 명예성분을 취하고 싶단 말이야. 선거 나가고 싶고 한 자리 하고 싶고 이게 결국은 근데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나를 골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재생사례 측면인데 그나마 병원연의 임수일간은 이게 재생관으로 가니까 뭔가 좀 조절력 있고 여기까지만 뭐 됐다 많이 묵었다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이 정도에 딱 스톱을 해주는데 여기는 안 그래. 이거는 완전히 어때요? 개수를 말려버릴 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숨겨져 있는 이런 인자가 있어요. 이 개미일주 같은 경우 이미 내가 칠사를 깔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인자들이 또 더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개미일주한테 한번 일주할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공통에서도 보면 이렇게 재관을 감당을 할 때 또 아니면 일간 입장에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 그 팔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인들을 이렇게 임수일간은 내가 뭐 힘들든 뭐 내가 이걸 짊어지다가 쓰러질지언정 그 병화하고 무토 같은 에너지들을 일단 봐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보고 나서 나머지 글자들 이렇게 살피는 건데 개수는 일간이 약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때요? 다 인성에 의지를 하는 인성으로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천간에 또 특히 일간으로 놓였을 때의 십성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윤한다라는 게 내가 거기에 동화되고 스며들고 이렇게 녹아들고 젖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들. 그렇죠? 그래서 이 병호가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와서 임수일간 같이 이걸 감당을 못하면 적수오건이 되기가 쉬운데 또 이걸 조절을 잘하면 뭔가 병화가 떠가지고 그 내 주변 상황을 이렇게 맑게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상이 될 수가 있죠. 있는데 결국은 이 모습이 깔때기에 역삼각형 구조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 홀릭을 했는데 실제를 놓고 보니까 어때요? 사를 가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게 편재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정제는 그래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편재는 상당히 유동성이나 그렇죠? 태과불급의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강한 생을 받고 있는 평관의 인자가 이렇게 도사리고 좀 있기 때문에 재적인 형태로 인한 그럼 재생살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사업 때문에 사업 인자가 힘들어졌다든지 그렇죠? 완전히 내가 편재적인 상황으로 정제로 벌어서 있는 돈 가지고 그렇죠? 있는 돈 가지고 벌어서 편재로 계속 이렇게 내가 빨려 들어가면서 투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사실은 개수일간한테 이 병호가 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임수보다는. 임수는 어쨌든 내가 그걸 합으로 끌어당기든 격각으로 충으로 조절을 하든 이런 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일지의 구조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이렇게 사유축하고 해묘미 작용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육해작용하고 또 그 도하작용으로 오니까 그렇죠? 역마작용하러 오는 거하고는 조금 왕지나 제왕이나 역마로 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옵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좀 감당이 자칫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다 지금 재관이니까 그렇죠?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되고 이성사도 되고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재생살하는 거니까 그렇죠? 재생살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 오중의 기토가 그렇죠? 그리고 그 양간하고는 달리 순서가 정편이 다르게 오죠. 양간은 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의 글자가 오고 그런데 그 어때요? 음간은 정의 글자가 오고 그 다음에 편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편이 오니까 이게 편이 오화로 이어져 가지고 후년 내후년 상반기에 이렇게 그렇죠? 정화편으로 오고 재생살로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임술관보다는 내년의 동태에 따라 가지고 그 편중되거나 조금 내가 감내해야 될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인데 그게 다 뭐예요? 재성과 관성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또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다 이게 외부 활동 요인이잖아요. 내가 안방에서 재관을 높이지는 않아요. 아니 뭐 우리 집 무슨 주식회사라고 안방 무슨 텐마루에 써붙이는 게 아니잖아. 여기 빌딩에 붙여놓고 외부 손님들 모으고 내가 명함 네임카드 대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활동 요인이란 말이야, 재관이라는 게. 그래서 자칫 그러한 재관의 활동들이 이렇게 또렷하잖아요. 위아래가. 그런데 안에 이런 칠살로 연결되는 인자가 있고 결국은 이걸 절지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간한테는 절지로 만들고 또 천간 개수는 이렇게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맞잖아요. 갑계가 같은 운동성을 하니까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요거 자체가 어때요? 해묘미의 윗단에 있는 게 인호술이니까 육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육해를 항상 그 캐대언에 나오는 그 갓쓴 검은 덮어 입은 저승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앞에서는 꼼짝 말하잖아. 잘난 체하고 나 어디 삽니다 이렇게 호적 명부 잘 드러내고 하면 홀라당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면 밑에서 내실을 다지고 이렇게 힘을 기르고 제도약을 위한 뭔가 준비를 하고 그런 인자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재관이라는 거는 재생살이라는 거는 나를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임수일간이 개수일간이 어때요? 그거를 절지에 놓이고 육해지에 놓이니까 웬만해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 내가 만약에 인옷을 띠라고 하면 또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그 윗그룹에 망육천 그룹에 놓여 있는 형태라고 하면 내 주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인자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내가 등 떠밀려 가지고 그러한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재생살 기운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재생살이 뭐 힘들게 뭔가를 이뤄나가고 힘들게 내 에너지를 이렇게 투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지나침이 있기가 쉽고 그 여파가 후년의 편제의 편관에 의한 그리고 미토는 그대로 일간을 절지해서 임묘지로 그렇죠? 임묘지로 끌고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그 소진되거나 소모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를 만나면 이거 수중울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적수오건을 넘어서 완전히 개수가 이렇게 증발될 수 있는 그런 형국.
개수가 내리면 자수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더 예민성이나 이렇게 침투력이 더 좋죠. 세밀하고 미세하고 이런 속성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이런 에너지를 쓸 때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일간이 번아웃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번아웃 형상이 가장 잘 올 수 있는 일간, 개수일간 될 수 있습니다. 개수일간. 그래서 강하게 오죠. 외부에서 재도 오고 정제도 오고 편제도 오고 칠살도 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기에 그 적시는 역할을, 소방수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당하려고 하겠잖아요. 하는데 주변 구조에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증발이 되거나 내가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번아웃된 결과가 재생산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개수일주들은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천간에 만약에 기토가 강하게 떠 있거나 기사나 비미로 떠 있거나 그러면 그대로 병화는 정제의 모습이지만 편재화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빛이 담겨져 가지고 깔때기로 하나로 열로 꽉 모아 있는 형상이 병호의 모습이란 말이야. 병호의 모습, 그렇죠? 그러면 오화를 맞닥뜨리는 이렇게 개수의 입장은 어때요? 내가 증발되기가 이렇게 쉬울 수 있는, 그렇죠? 기토에 스며들고 오화의 열기에 수증기화될 수 있는, 딱 물상적으로나 형상적으로 오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럼 결국 그건 뭐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형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위에서는 병호니까, 그렇죠? 병호니까 가장 60년 만에 강하게 화기로 들어오는 형태니까 일단은 불났잖아요, 그렇죠? 불났으면 이거를 조절하고 꺼야 되니까 그 소방수 역할을 자임을 하고 기대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일주들한테 많이 하겠어요? 임계수 일주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일단 막 불이 뭔가 이런 화급한 형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구나 그게 재성으로 관성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임계수일간들한테 일거리가 많이 던져지겠죠. 그렇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야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이렇게 달라들 수 있겠죠. 정제니까 어때요? 내가 무슨 금융 투자를 했는데 따박따박 이자가 월마다 잘 들어와. 근데 거기서 어때요? 후킹을 하는 거지. 목돈 좀 들어오면 더 줄게. 그게 뭐예요? 편제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씩 우량주에 투자를 했는데 좀 뭔가 수익이 좀 붙어. 욕심이 생기는 거지. 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적금도 깨고 다 해가지고 톡 털어놓더니 결론은 어때요? 나한테 부메랑이 되기가 딱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수가 있다. 한번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이미 시작이 됐죠. 올해 들어갔어요. 올해 뭔가에 시작이 됐어요. 뭐 코인에도 들어가고 이게 화돈이니까 임계수일간들이 반응하기 쉬운 거거든. 아니 실체가 없잖아. 불이 신기루인데 이게 빛인데 그런 화폐성이니까 아니 골드도 반짝반짝하니까 그런 자산들 그런 가치들이 이렇게 부각되고 뜬단 말이에요.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임계수일간들이 반응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특히 개수일간은 이 오화의 동태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10개 천간하면서 병호의 전반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수일간도 당연히 금수기에 의해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거나 연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병호의 이런 부분을 조금 톤다운 시켜가지고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일주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구조들은 이렇게 기우뚱하고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자기 전문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좀 힘든 거예요. 일이 많아서 좀 힘든 건데, 그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도 있는데, 정제잖아요. 그죠? 정제는 정관하게 연결되니까 원래 매뉴얼에 있는 딱 내 업무가 있는데, 그 갑작스럽게 새로운 별도의 그런 프로젝트성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일간을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프리랜서적이거나 투자 관련이거나 자유 전문직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내 자기 책임주의로 움직여지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또 외부에서 오는 병호라고 하는 이런 거를 유혹을 내가 끊어내거나 거절해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쪽에 내가 반응을 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개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개사가 이제 이렇게 병호를 만나면 이모도 퇴지인데 개사도 이렇게 퇴지죠, 그렇죠? 이모를 천을귀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개사는 천을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경금도 장생받고 있고 병화도 이렇게 그 록지에 있고, 그렇죠? 무토도 록지에 있고, 물론 순서는 좀 바뀝니다만 이 안에서 이렇게 그 인성하고 그죠? 이렇게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일간하고는 무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으로 들어있는 글자들을 내가 잘 혜택을 보고 연관해서 연계작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속성 성향들이 있죠. 있는데 일간 자체는 이 사화, 사중병화 이런 경우를 제대로 감당하기, 그러니까 합으로 내가 이렇게 클린치를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화가 강하고 개수가 여기에 순응을 한다라는 거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에너지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똑같이 이렇게 식신생재를 하면서 움직였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사가 오래 이렇게 일제 사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걸렸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모일주가 내년엔 태태지인데 개사일주 같은 경우들은 올해에 이렇게 태태지가 걸리고 이게 복음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적인 현상도 되는 거고 일간의 모습이 이게 겉으로 모습은 수국화의 모습이잖아요. 수생목의 모습이고 또 목생화의 수국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합에 의해서 부착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간 자체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수중기가 되기가 쉬울 수 있는 이런 형태예요. 수중기가 된다라는 것은 판단력이나 기본적인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형태였고 내년에도 그렇죠. 이 사중의 천을귀인 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올해 뭔가 이렇게 복음치고 뭐 이랬던 부분을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 흐름이 어때요?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기운하고 이렇게 방국의 형태하고는 이 기운이 서로 운동성은 사유축하고 인호술에서 다르지만 그 당시에 느껴지는 이 모여지는 뭉쳐지는 그러한 그 에너지의 속성은 같이 흐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는 오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 다음에 오 다음에 미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운이 오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쏠려 나가는 부합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기운의 소진이나 집중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그게 시너지가 되는데 인간이 자체 에너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니까 내 의도보다도 더 크게 벌어진다요. 내 판단 생각보다도 어때요? 더 깊이 들어간다요. 이게 조절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잘 이렇게 발휘 작동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인이 있어서 인성이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쏠려 있으면 사오의 형태가 되면 어때요? 인성이 이건 장생에 있는 게 아니라 제극인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개수의 편을 들어주는 음의 에너지가 사중의 경금으로 있는데 그거 자체도 위아래에 그렇죠? 위아래에 이러한 화들에 의해서 이 사중의 무토도 커지고 그러니까 금은 약해지고 무토도 커지고 오중에 기토도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기토가 만나면 뭐가 돼요?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가 발 빼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일상으로 가지고 있던 내 내재적인 성향 속성이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러나서 오화를 달고 지지로 운동성, 연결성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상당히 그렇죠. 이걸 감내해 나가기가 다른 어딘가에 아니면 대운의 보조력이라도 지지의 습토라든지 아니면 사유축 운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임계수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병호를 좀 이렇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5월이나 4월에 개사일주다. 그러면 그냥 딱 봐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들은 돈을 이렇게 버는데 나는 왜 못 벌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지니까 얼마나 궁리가 많겠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러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다? 돈 벌 궁리가 아니라 돈 버릴 궁리가 되기가 쉽다. 돈 잃을 궁리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태지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업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건강인자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야. 번아웃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되기 그렇죠. 정미까지도. 그래서 기준점은 판단점은 뭐냐면 그래도 복음을 쳤더라도 이게 사유축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중의 경금이 을사년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 있으니까 을사년의 뉘앙스가 조금 기미가 이상하다 그러면 딱 거기서 스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뭔가 문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뭔가 지분에 대한 이런 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정미년 지나면 신유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묻어두면 좋은데 불안한 마음에 태지는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럽고 그 마음에 자꾸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야. 사화에서 그나마 천을규인에서 정제가 뜨고 이랬으니까 정제는 뭐예요? 긍정성이잖아요. 되겠지, 될 거야, 뭐 이런 안정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기가 쉬운데 끌고 들어오는 오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 도화의 모습이고 뭔가 절제의 모습이고 이런 형태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개사일주는 일주 자체로만 보면 10중에 한 둘셋 정도 빼고는 한 7 정도는 7할 정도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조심도 하시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멘탈 관리도 태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지복을 누리는 에너지는 많은데 그만큼 일주 자체에 내면의 그러한 그 좌불안성, 변동성 같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호가 와가지고 그거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계유일주죠, 그렇죠? 계유일주고 이렇게 이제 병호가 되면 이렇게 편인 있고, 그렇죠? 편인 있고 뭐 문곡귀인 이런 형태, 그리고 금수가 이걸 쌍청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수가 이렇게 같이 쌍으로 청하는 구조. 상당히 아주 맑은 일급수가 졸졸졸 흘러가는 그 어떤 석간수나 투명하게 보이는 그 조약돌이 있는 맑게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형상인 거예요. 개수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오고 때가 타고 이러는 걸 못 견뎌하는 거지. 그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을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화극금인데 원래는 화생금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경으로 올리면 장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유축 운동성을 하니까 일찍 유금을 기본적으로 잘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식재 성향이 괜찮았어요. 식재 성향이 괜찮은 게 뭐예요? 내가 활동하고 애써서 뭔가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게 문서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공부로 써도 되고 문서를 취득하는 운으로도 되고 어떤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천을귀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처음에는 염려스러웠죠. 화금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염려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순조로운 형태, 그렇죠?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 화생금하고 금생수로 연결되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일주하고 들어오는 운하고만 놓고 보면 대세운이나 주변 대운이나 주변 글자에 따라서 가세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이런 작용력이 있지만 을사를 본다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 긍정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병호가 되면 그래 연결고리는 올해 같은 연결고리는 일단은 끊어지는 거예요. 천간에서. 그렇죠? 천간에서 내가 이렇게 정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원국에 반응은 하지 않더라도 계사일주 같이 반응은 하지 않더라도 을사년에 아니면 병인년에 상관 들어가고 정제 있는 데에서 싹이 자라가지고 뭔가 열매화 되려고 하는 꽃이 핀 거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화는 유금의 운동성으로 보면 자체는 내가 그래도 뿌리는 없지만 생의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편재가 되고 편인이 되니까, 그렇죠? 편인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걸 잘 쓰면 이게 제극인인데 본래 편인이 이렇게 내가 갖춰놓고 있는 어떤 그 특수하고 특정한 분야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뭔가 그 유금에 아주 그 정수로 놓여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를 편제로 자극을 해서 이거를 가치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지지운동성이 좌우묘유가 파작용을 하는데 파작용 중에 그래도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오유예요. 보통은 그래서 오유를 이렇게 극이라고 얘기를 하지 완전히 파작용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경금을 올려도 그렇죠? 이 글자가 여기 욕지에 다다르는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의 모습은 제극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금을 한번 활성화시켜볼까 내지는 뭔가 이렇게 노출시켜볼까 구체화시켜볼까 하는 그러한 의도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율주는 병호를 조금만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병호라고 하는 큰 어떤 결실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10분 개발하고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발굴하려고 하는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운으로 쓰실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렇게 띠 운동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항상 나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인호술 글자에 왕지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글자는 도화가 되는 거죠. 도화는 내가 드러난다예요. 나를 노출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하다 보면 성과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어때요? 필연적으로 그 일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소진이 되거나 소모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어서 이게 다 그렇죠? 유중에 봉기인 신금하고 오중에 병화하고는 이렇게 병신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재성하고 인성하고 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내 에너지하고 현실하고가 내 아이디어하고 현실하고가 이렇게 합작용을 하는 형태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이런 형태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디저트 카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생각만 궁리만 하고 있다가 내년에 한번 이렇게 실행이나 실현에 옮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살주보다는 재생살의 그런 경향이나 성향이 조금 덜 하겠다, 덜 하는 이런 형태고, 근데 이게 이제 도학기운으로 들어오고 이게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재성하고 칠사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임계수일주들은 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부수적으로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그런데 C쯤에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이성사가 다 연관될 수 있어요. 이성사가 여기도 역시나 어때요? 그 도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단 임수하고는 다른 경우가 임수는 뜨내기 인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상을 놓고 보니까 괜찮네야 정제라는 게 들어오는 게 여기는 내 정제라고 놓고 봤는데 갈등 구조가 있네야 이렇게 그렇죠. 아니 병호가 그렇게 물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병호가 60년 만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내면의 실제 모습하고가 다르게 놓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편인이 일간하고 그렇죠? 일간하고 바로 음대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한다잖아요. 나만 바라본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편인의 관이니까 금의 관이니까 항상 제 관은 특히 관은 외부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가 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외부 상황을 자각하고 인식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안에 갇힌 울타리를 좀 넘어서 이렇게 외부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인자나 에너지로도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긍정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금수 기운으로 병호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민형까지도 길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계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율주들이 이렇게 개수를 내리면, 그렇죠? 개수를 내리면 술주자가 되고 개수를 내리면 자유가 되니까 항상 내 인성에 파가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화기들을 만나주면 좀 괜찮죠. 조절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좀 쓰실 수가 있겠다.
이제 개축이 병호를 만나면 올해 이제 을사년 이렇게 돼 있겠잖아요. 후년에 이렇게 정미년이 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그 흐름이나 패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한 해의 운은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뭐 을사 지나면 병호, 병호 지나면 정미 오고 하는데 이게 한 해 한 해만 맞닥뜨리고 딱 뭐 1월 1일 날 시작하고 31일 날 딱 끝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 그 전에 했던 거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연결의 연쇄작용을 갖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특정적인 어떤 분기점이나 이런 거를 이루는 것이 일주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임묘에 든다든지 아니면 천합 지합에 든다든지 이렇게 천충 지충에 든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만나져서 연결되어지거나 매이거나 묶이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흩어내거나 이런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지의 축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내년 후년이 어떤 형태냐면 올해는 사축으로 붙고 내년엔 축오 원진 천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충미 충이 돼요. 그렇게 3년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스토리가 연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뭘로 오는 거예요? 식신생 제로 오고, 그렇죠? 정편 제로 오고, 그 다음에 재생 살로 오고, 다 무슨 요인으로 오겠다? 외부 요인이나 사업이나 활동인자나 이성인자나 이런 형태로 다 온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개축도 보면 관대지에 있고, 관대지에 있고 평관 칠사를 놓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백호로 놓이고, 그러니까 이 축토가 개수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이건 또 사유축 운동을 하고 축중의 신금이 양지로 놓여서 이렇게 살인 상생하는 개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겉으로는 축토의 평관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축토의 근거를 해가지고 근거를 해서 일간이 이렇게 힘을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 근데 이게 그 땅꼬드름의 형상이니까 축토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이슬 맺히고 이렇게 물방울 맺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겠죠, 그렇죠?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그래서 그러니까 개축으로 나는 놓여 있는데, 놓여 있고 이런 형태가 돼 있죠. 내가 언젠가는 이 그 축토를 내 걸로 축중의 기토를 내 걸로 만들이라고 하는 이런 강한 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글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똑같이 개수일간이 똑같이 천간으로 병화를 봤단 말이죠. 그렇죠? 병화를 봤는데 이 글자가 와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편관으로 편제로 편관을 재생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생살해라. 내가 다 받겠다야. 왜냐하면 개축이 차가운 토양에 차가운 토에 올라와 있는 개수기 때문에 병오가 아니라 병오가 와도 내 개축이 다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요는 이 작용들이 그렇죠? 작용들이 이거를 우리가 원진작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원진작용이라고도 하고 어때요? 탕화라고도 하고 이거를 상천, 상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생토의 작용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을사니까 어때요? 여기도 똑같이 개유일주 같이 수생 목하고 목생 화하고 화생 토하고 토 중에 이렇게 연결인자가 있어요. 살인상생으로 기토하고 신금하고 개수하고 연결되는 괜찮다예요. 이게 일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뭔가 올해 시작을 했죠.
이게 반응을 하니까 움직였고 그랬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이 재성을 내가 취하기가 어때요? 뭔가 좀 불편한 거야. 이 추구가 만나가지고, 추구가 만나서. 그래서 이게 이성일 수도 있고, 무대일 수도 있고, 외부 환경 여건일 수도 있고, 사업의 동태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특히나 재성이라는 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재물, 이성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활동 무대이기도 해요. 활동 무대. 예. 그리고 활동 무대가 뭔가 조절할 일이나 조정할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똑같이 축토한테는 도화 기운을 가지고 오고 재생살 기운을 가지고 오고 강하게 정편재의 속성 성향을 가져오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일지에 있는 축토가 뭔가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끌어넘치고 하는 이런 형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표면은 칠살의 모습이지만 이거를 어때요? 이걸 인성의 고지란 말이에요. 신금이 축토의 양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어때요? 그 내 일지자리고 다 내 마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겠지. 그러니까 오화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분발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축토가 끌어넘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더 분발심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백호 기운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조절이 잘 안 된다예요. 뭔가 거기에 내가 집약하고 집중하는 이런 인자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매인다도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본래의 속성이 흔들린다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걸 서로 그렇죠. 서로 이걸 상천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본래는 오는 에너지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밀쳐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자리라든지 이게 뭐 중년의 나이나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특히 개축은 자식이나 남명은 자식이나 어때요? 그 배우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병우가 원인이 돼가지고 병우의 원인 사업도 되고 이성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내 자식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어때요? 축인데 축오 탕화인데 축토는 여명한테 예를 들어서 관성이고 이 오화는 남명한테 재성이니까 다 축오가 걸리는 게 재관에 걸린단 말이야. 그럼 주로 어디에 걸릴 일이 많겠다? 이성사에 걸릴 일이 많겠다. 특히 다 일지들이 축토가 을정기신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십성 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수일간은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오화가 재성이고 오중에 기토가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사에 대한 그리고 부부간의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탕화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걸 물이 끌어 넘치는 막 펄펄 끓는 주전자 엎어지는 형상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뭐 불 조심해라, 이렇게 막 화상 조심해라 이랬는데 옛날에 다 집에서 뭐 불 떼고 불 끓이고 막 이랬으니까 요즘은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대신에 내 내면인자의 심리적인 또 육친적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의 이런 죽여 살려 하는 거잖아. 원진이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런 형태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축이 뭐예요? 정민년이 되면 천간 지지가 다 충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그렇죠? 개축이 그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지에 이런 신금 가지고 있거나, 그쵸? 개미하고 다른 게, 이 간목 같은 경우 상관이, 그쵸? 상관이 뭘로 들어요? 응? 이 관대지로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상관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개미하고 똑같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편관이 들지만 개미는 뭘 내가 자극을 받았어도 상관을 한번 펼치려고 하다가 상관이 내가 임묘하니까 내가 참는 거야. 그냥 순응하는 거야, 미토에. 개축은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개미에는 백호가 안 붙고 개축에는 백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얼음 고드름이잖아. 땅 고드름이잖아. 그죠? 평상시에는 요동이 없다가, 술이나, 이러한 오가 와가지고 한번 축토를 건들면 어때요? 아니, 얼음으로, 고드름으로 사람을, 콕콕 찔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좀 비유를 좀 약간 지나치게 들은 거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걸리지 않고 내가 상관에 대한 부분을 쓸 수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병호를 내가 감당을 하겠는데, 감당을 할 수 있는데, 내 내면의 갈등에 대한 부분은 구조는 좀 심할 수가 좀 있겠다. 그거를 조금 잘 다스리고 조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면 되겠다. 그러면 재생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탕화를 극복을 하고 재생살의 형태가 되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순조롭게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뭔가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그거를 내가 감당했을 때 뭐 연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항상 탕화라고 하는 것도 그 에너지가 큰 게 이 음양 기운이 만났을 때 이런 게 큰 거예요. 이렇게 축하고 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본래는 이 오하고 축토가 얘는 그러니까 겨울소인데 한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한데 자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인이 가자고 할 때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외양간 깨끗한 데서 이렇게 건초덩이 먹고 이러니까 서로 싫어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비유도 그렇게 합니다. 서로 에너지가 원래 좌우가 극으로 만나지면 서로 못 만나지는 거야. 좌우는. 근데 음의 끝이 축이 되고 양의 끝이 어때요? 오가 되니까 둘은 못 만나지는 에너지란 얘기예요. 원국에서 보통 따지긴 하지만 운에서 이렇게 올 때도 축토를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런 변동 요인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해일주가 이렇게 상관생재를 역마치면서 그렇죠? 부지런히 했죠. 올해 일지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동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해일주는 일지가 그렇죠? 간여지동이고 겁재니까 그렇죠? 겁재니까 어때요? 겁재하고 사화하고 이렇게 충을 한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재물을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식상생재를 해서 식상생재한다는 건 뭐예요? 순리에 입각을 해서 재능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기술을 써서 재를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면 인성을 통해서 취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몸의 인자를 통해 가지고 재하고 맞닥뜨린다라는 얘기 뭐예요? 몸을 부지런히 돌려서 취한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그렇죠? 나는 원래 이렇게 상관을 쓰는 사람인데 식신을 봤으면 개해가 물이 넘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넘치면 어디로 흘러야 되겠지. 어디 을목으로 이렇게 흘렀어요, 그렇죠?
딱 개해로만 놓고 보면 흐르고 싶은 거예요. 어디 내가 스며들고 적신다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을목이 사화 달고 들어오고 내가 해소하고 일지 해소하고 충을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역말성으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쓰면서 몸에 이러한 그 이동성을 쓰면서 재를 취하려고 천을귀를 귀인 재를 취하려고 어때요?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 사화가 그렇죠? 사화가 일지하고는 내가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변동되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뚜렷하게 이거를 내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그 해중에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인자들이 특별하게 무토하고 이렇게 병화하고 경금하고 이렇게 그 무토하고 그렇죠? 무토하고 간목하고 임수하고는 양의 양으로 특별하게 연결되는 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단히 바쁘고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병호가 되면 어때요? 천간의 모습은 내가 정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제로 인식을 하고 이 오화하고는 이렇게 합으로 이걸 우리가 암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암합으로 연결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갑목하고 기토하고 이런 임수하고 뭐예요? 정화하고는 내 상관 기술을 써가지고 관을 내가 취득하는 거죠. 칠사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력이나 투자 심리를 가지고 편제를 취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개수가 쫓아가가지고 병호에 있는 모습을 나한테 이렇게 끌어오는. 그러니까 오래 부단히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때요? 병호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성과가 어느 정도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이성사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계수 일간들, 그러니까 일간들이 경신금 일주나 임계수 일주들이 다 이렇게 재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성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정관이니까 그렇죠. 이거 뭐 남자 기운으로 보면 요조숙녀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지로는 정임하합을 하니까 오해 암합을 하니까 갈 때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란 얘기지. 오준의 기토가 자식 있고 하니까 자식 기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해가 좀 차갑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호가 들어와가지고 조절력을 가지니까 상당히 그 임자가 병호 보는 것보다는 훨씬 어때요? 개해가 병호 보는 게 안정적이고 성과가 있고 이렇게 얻을 게 있죠. 얻을 게 있는 형태. 그래서 개일주는 괜찮을 거다. 괜찮고 단 이게 이제 오화가 횟수로 보면 해묘인데 육해 기운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강한 병호가 주도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 가지고 음인이죠. 이렇게 겁재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주도성을 가지고 발휘하려고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을사년에 뭔가 버린 것들을 내가 따박따박 따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스탠스를 취하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묘일주죠, 그렇죠? 개묘일주고 개묘일주가 이제 병호로 보면 을사를 보는 거하고 병호를 보는 게 조금 지지의 모습은 정제하고 편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올해 개묘일주들이
그러니까 일지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일지가 반응을 해서 식신생재를 하는 거니까 내가 항상 식신을 보고 있고 이 식신으로 뭔가 결과물을 지향하려고 취하려고 하는데 운에서 세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단 지지도 장생이지만 12연성으로 비록 장생이지만 설되고 생되고 또 제차 성되고 개수한테는 천을귀인에 이렇게 퇴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운의 에너지의 소모가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변에 어딘가에 이런 설에 대한 생설에 대한 받침인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좀 버려놓고 확장하고 투자해놓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있는데 아직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단 이 사화도 격각치죠, 그렇죠?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생하고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런 형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화를 만나는 것보다는 목생화의 작용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시도하고 버려놓고 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거죠. 전개돼 나가는 형상이고 이런 구조들이 그렇죠. 뭐 이 묘가 남명이든 여명이든 이게 다 무토 들어있고 병화 들어있으니까 이 일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을사가 왔다라는 거는 이 일지 궁이잖아. 올라가서 사화 정관 정제를 달고 들어오니까 개묘일주 남녀명도 올해 이성 만나는 운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운이죠. 근데 이게 격각이 이 작용력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롱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성향인데 그 을사에 내가 뿌리였던 결과물인 식재의 결과물인 병화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뭔가 결실이 맺어지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죠, 그렇죠? 갔는데 그게 몸체로는 오화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묘하고는 이거 흔히 말하는 파작용이 걸린단 말이죠. 다 무조건 일지 묘가 되면 내년에는 파작용이 걸리거든요. 파작용이 걸리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는 뭔가 인사신 사명이나 형축만큼 성패에 좌우되는 인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면적인 뭔가의 조절이나 조율이나 조정이 필요한 이런 형태. 근데 오하이에서 안에 있는 묘목이 조절되어야 되는 거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식재로 뭔가를 벌렸단 말이에요. 투자도 하고 생산 설비도 갖추고 뭔가 이렇게 매장도 열었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요 글자 내가 정편제를 돈덩어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일지하고는 묘목하고는 파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요 일지가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개수일간한테는 이게 천을귀인인데 이 글자도 천을귀인인데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러니까 식신이 여명한테는 자식도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그렇죠? 내 기술도 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떤 수하 아랫사람도 된단 말이에요. 아랫사람도 되고 이런 속성들이 어때요? 다 묘목에 있단 말이에요. 생산 수단 아랫사람 또 교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케어하는 이런 어떤 모든 범위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어때요? 묘에 들어간단 말이지. 이 묘가 여기 재생살되고 이렇게 제왕생 관살되는 거에 의해서 이걸 어때요? 묘목이 조절되는 거니까 사업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어때요? 설비를 더 이렇게 보강한다든지 낡은 것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직원들 이렇게 내보낸다든지 하다못해 이게 묘목이니까 그렇죠? 좌우명의 기운이니까
인테리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요 오는 글자가 육회로 주도권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옆에 매장이 나와가지고 더 늘린다든지 확장한다든지 그걸 인수 떠안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식신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수명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신은 일간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임계수 일간이 식신을 봤을 때는 그대로 수생목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어때요? 자연스러운 형태란 말이에요. 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근데 그게 조절이 돼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니까 특히 식신이나 록이나 그렇죠? 아니면 인성이나 인성은 마음이 다치는 거고 록이나 식신은 건강이나 수명인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묘일주들 같은 경우 이게 재생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병호를 식재로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에너지 인자 이런 것들이 소모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금수의 도움이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절이 될 수 있는데 개사일주만큼은 덜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 병호에 아무리 파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개수가 묘의 설과 생과 이모의 내가 이렇게 극하고 이렇게 절되는 에너지를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여기도 건강인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일지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이긴 하지만 아무리 천을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시지는 가정공이니까 내 개인공이니까 자식도 되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니까 자식 관련해서 애환이나 이런 거 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미리미리 좀 유념을 하시면 좋고 여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뭔가 이렇게 생식기 관련 그렇죠? 자녀를 낳거나 다루거나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인자도 돼요. 그쪽 관련 질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중년 여명은 어때요? 묘가 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묘가 파성을 띠고 있는데 오가 와서 한번 또 파를 하니까 유가 와서 편인 도식시키거나 오묘파하거나 이럴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특히 유념을 하시는 게 좋다. 갑상선 쪽이나 이렇게 보통 수유하는 기관 있잖아요. 이런 쪽에 좀 미리미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좀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식재를 감당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위 조절, 페이스 조절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미일주죠, 그렇죠? 개미일주가 그렇죠? 개축일주랑 똑같이 그 평관을 놓고 있죠. 평관 칠사를 놓고 있고 여기는 미토에 갑계가 임묘를 하니까 자좌 임묘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묘가 되더라도 이 구조야말로 윤하 중에 윤하는 구조예요. 내가 미토에 그냥 녹아 들어가가지고 젖어 들어가지고 미토가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막 이렇게 간섭하거나 극한되거나 이렇게 느끼는 에너지가 어때요? 조금 약하단 말이죠. 내가 임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자 자체가 어때요? 정화하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생살 구조예요. 기축은 살인상생 구조인데 여기는 어때요? 재생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일주 개미라고 하는 거야.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온전히 불살르리라. 이래가지고 자기 희생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구조가 그래도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애환이 많죠. 식신이 고지에 들어있고 있어서
육신 간에도 애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메말은 이 사오미잖아요. 미토의 토양을 여름 토양을 개수로 적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형태. 적시다 그 역량이 떨어지면 어때요? 미토니까 책임감이잖아요. 기토는 물 달라 하잖아요. 준단 말이에요, 개수가. 그러다가 수량이 마르거나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개수야말로 완전히 증발돼 버려요. 그래서 개미일주들이 공황장애 잘 옵니다. 공황장애들. 다른 어딘가에 이 수원지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하면. 근데 부단히 지금 그쵸? 특히나 이 고지에 있는 식상 고지에 있는 식량 창고잖아요. 식량 창고 채우겠다 이거야. 아니 보통 식상 고니까 식상이 생재를 하니까. 근데 식상 고지에서 을목이 올라왔으니까 더 끌리는 거지. 예. 더 끌리는 형상에서 이렇게 목생화를 하고 이 지금 격각의 모습이지만 화생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개미일주들이 외부에 펼쳐져 있는 식재를 내가 감당하고 이 무토까지 걸록치고 있는 무토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식재관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힘들었다예요. 거의 지금 이렇게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개미하고 을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병호가 되니까 그렇죠. 병호가 되니까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정제를 봤어요. 이때 씨 뿌려놓은 거 올라갔으니까 정제를 봤는데 요 7살이 합으로 6합으로 어때요? 6합으로 재생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국의 자축이나 오미가 있으면 어때요? 그 합력이 굉장히 좁은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멀은 게 묘유하고 진유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그런데 자 다음에 축이고 오미는 오 다음에 미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합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조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때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그만큼 작은 거야. 공간이 작으니까 그거 자체에 내가 벗어나기 어렵단데 이게 지금 무슨 모습으로 있냐면 나도 일지 자체 내에서 재생살로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에서도 어때요? 재생살로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아래로 위아래로 들어오는 옆으로 재생살이 되면 결국은 일간 입장에서는 와시라이도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수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뭔가의 루틴이나 방편을 갖는 게 좋다. 재생살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몸 그렇지 않아도 개미일주 개미같이 자기 몸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일주인데 병원에는 더 그런다 이거지. 더 그러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천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고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개미일주. 그래서 뭐 좀 명상을 한다든지,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산 같은 데 좀 찾아다니면서, 그쵸? 아니면 또 이렇게 수변 낀 곳을 다니면서 수기를 좀 보충한다든지, 뭐 일기 쓰기 같은 게 괜찮습니다. 그거 내 에너지를 안으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그런 행위니까 반드시 그런 뭐가 있지 않으면 병호는 지지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요. 약간 어떤 형상이냐면 개미지옥 같은 거야. 개미가 개미지옥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내 원천 에너지는 고갈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합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내가 거부하지를 못해요. 외부에서 오는 재생살 에너지가 그대로 나한테 내가 딱 붙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정제의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야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할만해. 이러면서 유혹하면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알맹이를 실상을 파헤치고 봤더니 아닌 거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생살 기운을 더 결합시킬 수 있다. 이성이나 사업이나 밖에 나가서는 하는 일이나 그렇게 대비를 하면 딱 맞습니다. 나를 일출무게 시켜주는 여성인 줄 알고 딱 만났는데 어때요? 완전히 내 에너지를 그게 또 뭐예요? 그 화가 토를 생했어. 이 편재가 자식까지 낳네? 그러니까 자식까지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작당적 표현이 이상하다. 세상에 있는 개미일주들 다 나 싫어하려. 그런 형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끌림이죠. 정제 달고 지지로 합하고 오니까 부지불식간에 홀리가하고 끌리는데 실상 내 안방에 나랑 연관작용을 가져놓고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 그러면 내가 벗어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끙끙 소가리를 앓으면서 이 재생사를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까지? 정민형까지, 그렇죠? 그대로 정민이 재생사를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주나 다 이렇게 좀 편안할 때 쉽지 않은 시기, 이런 시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개사일주하고 개미일주 여기는 편중됨이나 치우침이 특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오는 병호에 대해서. 개묘는 약간 세모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임계수일간들, 개수일간들이 특히 정제를 위의 모습으로 보고 태양같이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혹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취했더니 거기에 내가 개수가 반응을 했더니 결국은 나를 절시키고 임묘시키는 그렇죠? 미년으로 가니까 기토는 결국은 나의 그 임묘작용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이성이 배우자가 자식이 이렇게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투자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유념을 좀 하시면 되겠다. 특히나 병화의 모습이 천간의 모습이 겉으로는 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 기토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재생살 기운이 천간도 재생살, 지지도 재생살. 개미일주인데 천간에 어딘가 기토가 있다. 라고 하면 더 가중시키는 거지. 그러한 상황이나 경향을. 그렇죠? 그래서 물론 활자는 그 전체의 상황을 봐야 되죠. 한 주만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외부 요인에 반응하는 주된 인자가 이제 일주고 일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지 기운하고 포함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또 어디까지의 균형점이나 조절점을 찾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 개수일간, 임계수일간, 특히 개수일간도 천간의 운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지지의 운이 재중유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도가 지나치면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 재물적이든 이성적이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년 10천간 운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